네, 반갑습니다. 자, 10월 8일, 오늘이 화요일입니다. 내일은 또 휴장이죠. 자, 밤 7시 51분인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가 24포인트 상승한 2046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추세가 돌아서나요? 자, 그건 아직 우리가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삼성전자의 힘이 좀 컸던 것 같고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055포인트를 최소한 종가상으로 안착을 하든지 아니면 좀 더 확실하게 우리가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코스피가 2075포인트를 돌파를 해야만이 제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2055를 안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생각은 여전히 좀 불안정한, 좀 부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율은 제가 지난번에 한율이 1193원을 이탈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한율이요. 자, 오늘 종가가 한율이 1193원입니다. 자, 딱 그 맥점까지 내려왔고요. 최소한 한율은 1190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190원은 절대로 이탈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 마지노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뭐 1990이지만 1899원 뭐 이 정도는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1190원을 이탈하게 되면 한율은 기본적으로 1155원이나 1160원까지 한율은 추가적으로 좀 더 크게 하락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코스피는 좀 크게 상승이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은 코스피가 상승으로 돌아섰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든 자리인 것 같고요. 오늘 2046이니까 코스피가 2055포인트를 완전히 종가상으로 좀 안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좀 더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2075를 코스피가 돌파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한율이 1190원을 완전히 이탈하든지요. 자, 아직은 불확실한 상황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자, 아직은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그 기준점은 여러분께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아직은 불확실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신라젠 오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신라젠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신라젠이요. 제가 어저께 하고 그저께 여러분께 영상을 연속으로 신라젠을 말씀드릴 때 15,000원 정도에서 한번 눌림목을 잡고 1차적으로 그 다음에 최종 목표가는 18,000원 정도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5,000원에서 눌림목을 받지 않고요. 바로 오늘 다이렉트로 17,950원 18,000원 바로 밑에 있는 17,950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신라젠은 이제 단기 고점이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신라젠은 쉬질 않고 그냥 다이렉트로 한 방에 제가 생각했던 최종 목표가 18,000원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신라젠은 제 관심 종목에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요. 오늘 바이오 종목도 여전히 헬릭 스미스도 괜찮았습니다만은 헬릭 스미스는 음봉을 맞았습니다. 그죠? 자, 음봉을 맞았는데요. 헬릭 스미스는 만약에 좀 조정을 받으면 신라젠보다는 조금 더 좀 낫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바이오주는 이제는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HLB도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만약에 HLB가 상승을 하게 되면 눌림목 받고 나서 다시 재상승했을 때 12, 3만원 정도 가는지를 좀 보시라 그랬는데 오늘 12만 5,400원까지 갔다 왔습니다. 고점이 저는 완전히 나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HLB, 신라젠 이런 바이오주들은 이제는 고점이 완전히 나왔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관심을 끄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이오주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제가 어제 그제 며칠 동안 계속 여러분께 일본 규제 반도체 장비 관련주죠. 반도체 장비 국산화 관련주 일본 규제주를 제가 좀 유심히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려왔고요. 며칠 전부터 어제 제가 영상 댓글에다가 만약에 바이오주가 오전장이 고점이 나오고 나서 다시 바이오주가 조정을 받을 때
일본 규제 관련주, 특히 그 반도체 장비 국산화 관련주들이 그 바통을 이어받는지를 유심히 체크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일본 규제 반도체 장비 관련주들이 바이오주의 바통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우리 빅4죠. 솔보레인, 동진세미캠, 후성, 경인양행, 이 네 종목을 저는 빅4라고 보고 있는데, 오늘 솔보레인이 무려 22포인트가 상승을 했습니다. 9만원짜리까지 올라왔는데요. 여러분, 저기 솔보레인 오늘 종가가 92,200원인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전에 제가 솔브레인을 여러분께 언급을 할 때 솔브레인은 제 촉으로는 9만원 정도, 촉이 아니죠. 제 차트상으로는 9만원 정도까지는 상승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라고 누차 제가 여러분께 그때 7만원 뭐 6만 8천원 할 때 누차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솔브레인이 제가 말씀드린 9만원까지 오늘 도달을 했습니다. 물론 뭐 9만 한 2, 3천원까지 갈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좀 많이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요, 이제는 솔브레인도 좀 어느 정도 고점이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예전에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솔브레인 9만원은 드디어 달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솔브레인은 좀 조심하는 게 맞을 듯 합니다. 이제는요. 당장 한 방에 무너지진 않겠지만 10만원을 돌파하기에는 좀 벅차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솔브레인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는 분할 매도, 오늘 종가 부근해서 아마 오늘 종가 92,200원이나 또는 뭐 92,000원 정도까지 뭐 조금 더 갈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큰 상승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분할 매도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진세미캠 빅2, 동진세미캠이죠. 자, 동진세미캠은 오늘 9.97%, 1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자, 동진세미캠도 역시 마찬가지로 솔브레인이 9만원에 도달했기 때문에 동진세미캠도 이제는 좀 고점이 거의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진세미캠도 추가 상승은 좀 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는 일본 규제 반도체 장비 관련주는 더 이상 여러분께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가격에 일단 솔브레인이 도달됐기 때문에. 자, 동진세미캠은 제가 목표가를 말씀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솔브레인만 제가 9만원 간다 말씀드렸죠. 자, 이제는 일본 규제 장비 관련주는 좀 조심하시면, 단기적으로 그렇습니다.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후성, 오늘 제가 후성도 좀 매수를 했는데요. 아침에 일찍. 자, 후성은 많이 빠졌었죠. 그동안에 많이 빠지고 나서 이제 조금 올랐는데요. 후성도 오늘 5.8% 정도 올랐습니다. 자, 후성도 추가적으로 조금 더 상승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한 9,500원, 600원 정도까지는 좀 가지 않을까, 후성도. 조금 더 올라갈 룸은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후성은. 자, 솔브레인은 뭐 내일이나 모레 하루 이틀 정도 잠깐 눌림목 이후에 다시 한번 솔브레인은 조금 더 상승을 하겠지만 오늘 고점에서 크게 상승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후성도 지금 현재 8,930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9,500원, 600원 정도면 한번 매도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경인양행. 자, 경인양행도 오늘 역시 4.25% 올랐는데요. 자, 경인양행은 제가 여러분께 이상하게 13,000원 얘기한 적이 있죠. 갈 것 같다고.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솔브레인 너무도 빨리 9만원에 와버렸기 때문에 일단 경인양행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인양행은 좀 길게 한번 봐야 될 듯 하고요. 어쨌든 경인양행은 제가 유일하게 좀 추적을 계속 해볼 생각입니다. 자, 솔브레인은 이제 제가 간신권에서 멀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 규제 관련주들이 오늘 분위기가 좋았고요. 일본 규제 관련주들은 오늘 일부 종목들은 대부분 일본 규제 장비 관련주들은요, 외국인들 오늘 집중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경인양행도 오늘 외국인이 오늘 강하게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후성도 오늘 외국인들이 강하게 들어왔죠. 동진세미캠도 오늘 외국인이 엄청나게 강하게 들어왔고요. 솔브레인도 오늘 엄청나게 외국인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이 네 종목은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들어왔는데, 반면에 기관들은 좀 물량을 좀 정리를 조금 했죠. 좀 팔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렇게 기관이 정리하는 걸로 봤을 때는 마지막에 휘날레 궁화를 좀 만들려고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어 보입니다. 단기적으로는요. 하지만 그 상승의 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 이제는 분할 매도해 나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에코 마케팅 여러분께 언급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31,250원 8.13% 올랐습니다. 자, 에코 마케팅은 제가 한 4만원 정도까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지금 추세를 잘 만들어 가고는 있습니다. 시장이 만약에 뭐 크게 급락을 하지 않는다면 에코 마케팅은 무난히 4만원을 갈 듯 하고요. 만약에 시장이 한번 출렁이게 되게 되고 크게 급락을 하게 되면 에코 마케팅도 당장은 4만원을 가기 힘들겠죠. 그래서 에코 마케팅도 역시 시장의 방향성에 따라서 좀 이렇게 휘둘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코스피가 2055포인트를 종가상으로 완전히 안착하든지 또는 2075포인트를 완전히 돌파를 한다면 에코 마케팅은 그대로 4만원까지 좀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근데 반대로 만약에 시장이 10월 15일 이후에 또는 10월 한 13일 이후에 시장이 만약에 급변 사태가 생겨서 급락이 나온다면 그때는 에코 마케팅도 좀 쉽지 않을 듯 하니까요. 환율의 동향과 그리고 코스피가 어디에서 안착되는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오늘 외국인이 매매 동향에서 코스피를 강하게 매수해 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상승의 에너지는 이번 주 한글날 끝나고 나서요, 목요일 금요일도 조금 더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이제는 그 상승의 폭이 좀 그렇게 크지는 않을 듯 합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 장비 소재 관련주, 특히 여러분께 그동안 꾸준히 말씀드린 빅3 원익 IPS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원익 IPS는 2.23% 올랐는데 여전히 계속 고점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고점을 갱신해서 올라가고 있죠. 자, 여러분께 좀 조심하시라고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역시 삼성전자의 영향으로 고점은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원익 IPS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목표가는 31,500원까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29,850원이면 31,500원이면 불과 1,700원 정도 남았거든요. 역시 원익 IPS도 대략 한 5% 정도 이제는 상승의 최대치가 한 5% 정도밖에 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빅3 중에 하나 ICD는 오늘 9%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자, ICD도 여전히 오늘 종가상으로 또다시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ICD도 역시 원익 IP에 연계해서 대략 한 16,500원 정도를 목표가로 보시고요. 아니면 뭐 장중 17,000원 정도, 그 정도까지만 목표가를 보시고, 네,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테스가 또 하나 있었죠. 빅3 중에서 반도체 장비 소재 관련주 중에서 테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테스도 오늘 3.54% 상승을 했고요. 여전히 전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테스도. 테스는 일봉을 보시면 굉장히 옆으로 많이 들어 누워 있습니다. 이게 많이 벌어지지 않은 종목이라서 저는 이 종목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관심이, 그나마 빅3 관련주 중에서는 나중에 조정을 받고 나면 저는 빅3 관련주 중에서는 이 테스나 원익 IPS 이런 종목 여전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본 규제 관련주, 일본 규제 반도체 장비 소재 관련주, 국산화 관련주 램테크놀로지. 자, 램테크놀로지가 가장 시세가 좋은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최근에 상한가도 가고 급등이 나왔는데 오늘도 장중에 엄청난 급등이 나왔죠. 자, 램테크놀로지는 이제 좀 조정을 한번 받아야 되겠지만요, 한두 번 잠깐 눌림목 뒤에 마지막 시세를 한번 낼 수도 있지 않나. 램테크놀로지는 마지막 시세가 눌림목 이후에, 내일이나 모레 눌림목 이후에 한 번 더 마지막 시세가 남지 않았을까. 종가상으로는 뭐 장중 고점, 오늘 고점을 돌파할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종가상으로는 적어도 내일이나 모레 눌림목 이후에 오늘 종가를 한번 돌파하는, 자, 그런 시세가 한번 마지막 시세가 남을 듯 합니다. 자,
지금 현재 시장의 주도주는 반도체 장비나 소재 관련주 또는 반도체 소재 국산화 관련주라고 제가 누누이 여러분께 꾸준히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이제 그 반도체 장비 소재 국산화 관련주가 이제는 마지막 휘날레, 마지막 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략 종목별로 한 5% 정도 평균적으로 좀 보면 될 듯 하고요. 뭐 램테크 놀래지는 워낙 급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장중에는 5%를 넘어가겠지만 어쨌든 이제는 마지막 구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마지막 구간이 완성이 된 이후에 시장은 또 어떻게 변할지 그때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의 관심은 오늘 반도체 종목이 올라가기 전에는 제 모든 관심은 바이오 종목이 있었고요. 이제는 오늘은 제가 반도체 장비를 아침에 급하게 갈아타긴 했는데 이 반도체 장비가 오늘 바이오가 시세가 완전히 끝났고요. 반도체 장비가 마지막 조금 남은 시세를 마무리하고 나면 저는 좀 시장을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시기는 대략 확실히 제가 뭐 시기까지 알 수는 없지만 한 10월 15일 정도 제가 14일부터 방금 영상을 올리지 못하게 돼 있는데요. 10월 한 15일 14일 아마 그쯤 해서 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때가 오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